네, 반갑습니다. 오늘 강의 이론 문학의 향기에서 이미지북 만들기예요. 처음에 저희가 지금 어떤 부분에 있어서 이론 강의를 할까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그 행복을 찾는 방법에 대해서 아마 다양하게 다 각자의 그런 생각들이 있을 텐데요. 짧게 제가 몇 가지로 이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복은 마음에서 얻어지는 거고 행복도 훈련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항상 자기 마음으로 이렇게 행복하다 이런 것들을 하는 것도 훈련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긍정적인 생각이 굉장히 필요하겠죠. 그리고 행복은 삶의 의미이며 기술이다. 그래서 이게 행복을 찾는 방법이다 라고 제가 한번 여기다 명시를 해봤고요. 그래서 내 기분은 내가 정해. 저는 개인적으로 이 문장을 좋아하는데요. 이게 이상한 나라 앨리스에서 나오는 문장이에요. 오늘 나는 행복으로 할래. 예, 그래서 나는 내 기분은 내가 정하기 때문에 내가 오늘 불행해 라고 하면 내가 불행한 사람이 되는 거겠죠. 그런데 그렇지만 나는 행복으로, 이건 행복이든 불행이든 내가 선택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긍정적인 생각이 행복의 첫걸음이다. 작품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 볼 건데요. 이러한 생활 속에서 얻어지는 작품을 제가 몇 편을 소개를 하려고 해요. 그러면서 우리가 굉장히 힘들거나 어렵거나 이랬을 때 작품으로 승화를 시키면서 우리의 안정감을 찾고 그 다음에 행복을 찾아가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게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시 중에 하나인데요. 예, 한민복 선생님의 긍정적인 답이에요. 예. 저는 개인적으로 김수영 시인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한민복 선생님의 이 시도 되게 좋아합니다. 긍정적인 답, 한미복. 시 한 편에 3만 원이면 너무 박하다 싶다가도 쌀이 2마리인데 생각하면 금방 마음이 따뜻한 밥이 되네. 시집 한 권에 3천 원이면 든 공에 비해 헐하다 싶다가도 국밥이 한 그릇인데 내 시집이 국밥 한 그릇만큼 사람들 가슴을 따뜻하게 데워줄 수 있을까? 생각하면 아직 멀기만 하네. 시집이 한 권 팔리면 내게 300원이 돌아온다. 박리다 싶다가도 굵은 소금이 한 뒷박인데 생각하면 푸른 바다처럼 상할 마음 하나 없네. 네. 사실은 시집 팔려가지고 돈을 번다는 거는 굉장히 위대한 거죠. 네. 10%. 시집 한 권 팔면 10%가 남아요. 그러면 보통 요즘에는 7,000원, 만원 그러죠. 네. 그런데 그게 그렇게 녹록지가 않죠. 아마 시를 쓰시는 분들이면 그럴 거예요. 이제 해석을 잠깐 해놓은 걸 보면은요. 굉장히 화자의 시선이 굉장히 따뜻합니다. 그래서 마치 밥이 식을 새라 아랫목에 덮어둔, 우리 예전에는 아랫목에, 우리 좀 나이가 드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밥을 이렇게 덮어뒀잖아요. 지금이야 밥솥이 있지만. 네. 그런 어머니의 마음처럼 이렇게 긍정적인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다음은, 제 시를 한번 보여주려고 합니다. 이거는 이제 아까 그 밤 이야기가 나와서 이거는 늦은 점심이라는 시인데요. 늦은 점심을 먹으려는데 파리 한 마리 먼저와 열무김치 위에 앉는다. 젓가락으로 뚝뚝 건드려 보았지만 국물을 빠는데 집중할 뿐 자신의 안전에는 관심조차 두지 않는다. 얄미운 생각에 두 손바닥을 펴 저놈의 등짝을 납작하게 만들까? 생각하다가 그만 가슴이 먹먹해져서 오글대를 타고 올라오는 비릿한 것 때문에 한술 뜨다만 밥마저 내어주고 말았다. 아마 파리, 특히 여름 같은 경우는 파리가 좀 많이 이렇게 돌아다니잖아요. 예, 그래서 그냥 파리 밥 먹을 때 이렇게 날라와서 앉잖아요. 예, 그 시예요. 시인데 걔를 이렇게 탁 죽이려고 그냥 이렇게 손바닥으로 해서 탁 치잖아요. 그러려다 보니까 저 친구도 얼마나 살려고
하는 일일까? 그렇죠. 그 친구는 그 친구 나름의 지금 살려고 온 힘을 다 쏟는 거거든요. 내 입장에서 보면 얄밉지만 그 친구 입장에서는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 너도 참, 용 쓰고 있구나.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이거는 제가 지도하는 아이의 시예요. 지금 얼마 전에 지난달에 쓴 시인데요. 재밌어서 제가 가져왔습니다. 아마 엄마 아빠가 싸운 이야기예요, 이게. 불 속에 빠진 울 엄마 정세현. 엄마가 폭발했다. 완전 무섭다. 아빠한테 폭탄이 터졌다. 그런데 아빠보다 내가 더 무섭다. 울 엄마 불 속에 빠졌다. 난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이 싸움 언제 끝나? 라고 물었다. 나도 폭탄 맞을 뻔했다. 불덩어리 엄마 앞에 난 얼음이 되었다. 어때요? 2학년 학생인데요. 정말 시를 잘 써요. 이것뿐이 아니고 다른 시도 정말 잘 쓰거든요. 제가 이거를 보고 저도 모르게 막 웃었어요. 엄마 아빠하고 싸우다가 글저 폭탄 터지죠. 근데 도대체가 이 싸움이 언제 끝나나. 나 배도 고프고 밥도 먹어야 되고 하는데 그래서 물어봤은 거예요. 이 싸움이 언제 끝나나. 그래서 엄마 이 싸움 언제 끝나? 이렇게 물어봤대요. 그랬다가 죽을 뻔. 저한테 하는 얘기예요. 여기를 이렇게 안 썼는데 그랬다가요 저 죽을 뻔했어요. 그러더라고요. 예, 그렇죠. 막 지금 한참 전쟁 중인데 나 배고프니까 이 싸움 언제 끝나 물어봤으니 얼마나 화가 날 거예요. 엄마 입장에서. 지금 그 얘기를 쓴 거예요. 근데 너무 재밌죠. 2학년 아이가 썼는데 정말 재밌겠어. 그래서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주로 시를 엄마 아빠 가정 이야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수업 시간에 이렇게 하다 보면 이 집의 이야기를 다 알아요. 이렇게 싸웠구나, 저렇게 싸웠구나, 이렇게 다 알고 있거든요. 네, 그처럼 이렇게 그러면서 이렇게 자신의 그런 이야기들이 주변에서 이렇게 찾을 수밖에 없어요, 소재를. 자, 그렇다면 우리가 그 초반에 행복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하루에 한 편의 시를 외우자. 그리고 음악을 가까이 하고 자신의 감정을 그림이나 글로 표현하자. 긍정적인 생각을 하자. 예,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한 편의 시를 뭐 외우지는 못하더라도 그냥 이렇게 읽는 습관이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음악을 가까이 하자. 음악은 거의 다 좋아하시죠. 그리고 자신의 감정을 아마 이거는 저희 학생 유치원에서는 이거를 좀 많이 해요. 이거 그림으로 표현하는 거. 유치원에서는. 근데 초등학교 들어가면서부터는 좀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아이들 수업할 때 글로 표현을 하게 하지요. 예, 그러면서 굉장히 재밌는 이야기들을 좀 많이 발견을 하게 됩니다. 자, 이러한 경험으로 얻어지는 지금 결과물이에요. 제가 여기를 좀 이렇게 잘랐는데요. 처음에 한 아이가 초등학생이에요. 초등학교 중학년인데요. 제가 자신의 이미지, 조금 있다가 여기 오신 분들도 이미지 그리기를 할 건데 자신의 이미지 그리기를 저는 항상 수업 첫 시간에 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그렸어요. 나는 동그라미다. 왜냐하면 그냥 둥그니까 내 몸이 둥그니까. 그럼 둥글다라면 어떻게 생겼다고 생각이 되시나요? 그렇죠. 통통하게. 예, 그렇게 생겼죠. 그래서 자신의 몸이 둥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지금 여기 색이 표시가 안 나는데 이게 다 검정색이에요. 다 검정색으로 그냥 둥글다 해야죠. 막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이 친구가 굉장히 힘들게 했던 친구예요. 수업 시간에 3만 A 뿔뿔 네, 가만히를 안 있고 막 올라가고 다니고 옆 사람 이렇게 막 하고 굉장히 힘들었던 아이인데요. 이 친구하고 하면서 이제 이 친구가 1년 동안 수업을 했는데 변화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처음에 이랬던 아이가요, 이렇게 변해가요. 네. 이거는 실제, 그래서 이거는 제가 이 결과물을 어디에 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아마 책에도 실렸는데요.
이 결과물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물론 이게 보시면 나무가 이렇게 잘려지기는 했죠. 그렇지만 꽉 찼죠. 아까 그 그림하고 비교를 한다라고 하면 어마어마한 차이죠. 이게 몇 개월 안 돼요. 이게 차이를 보인 게. 그렇죠? 그럼 여기에 엄마, 아빠, 뭐 이렇게 가족 다 썼어요. 이게 가족 나무거든요. 예, 이렇게 변했습니다. 색이 완전히 달라졌죠. 색이. 자, 이렇게. 나무의 주인은 누구야? 이게 어때요? 아까 이렇게 해서 그렸는데요. 이제 이렇게 표정까지 그려요. 아이가. 그래서 뭐 나비도 그리고 정말 이 아이라고는 상상이 안 되시죠? 이 아이라고는. 그래서 저희가 나중에 종강할 때 정말 눈물 나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그랬어요. 내가 1년 동안 너를 만난 거 그걸로 나는 정말 대만족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처음에는 이 친구 때문에 무지무지 힘들어서 아우 자 내 수업에 안 들어왔으면 좋겠다 그랬거든요. 네, 그랬는데 이렇게 변했어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글을 썼어요. 그런데 한 줄도 힘들어하던 아이가 이만큼 글을 썼어요. 네, 정말 대단하죠. 제가 눈물이 안 날 수가 없죠. 네, 이렇게 바뀝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편의 시를 계속 요즘에는 학교에서 시를 외우게 하지 않잖아요. 근데 그게 굉장히 필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를 우리가 독서 활동을 굉장히 강조를 하는데 독서 활동도 굉장히 약하거든요. 근데 아이들한테 독서를 하게 하고 그다음에 한 편의 시를 외우게 하는 거 이게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걱정의 뿔을 머리에 달고서 매시간 행복을 느끼지 못할 때가 있다. 복잡하다고 느낄 때는 불필요한 생각을 분리수거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내 생각을 분리수거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 현재의 감정, 나의 이미지북을 만들기를 할 건데요. 이거는 지금 학생들이 한 거예요. 이렇게 나의 이미지를 그린 건데요. 나는 휴대폰이다. 왜냐하면 휴대폰이 없으면 사용할 수 없고 심심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내가 없으면 심심하다는 얘기죠. 이게 이미지북이라는 게 그거예요. 내가 막 얼굴을 그리라는 게 아니라 이미지를 하나를 잡아서 하시면 되는데요. 자, 여기는 나는 해바라기이다. 어때요? 관심 있는 것에는 집중하지만 관심 없는 것에는 무관심하기 때문에 해바라기래요. 네, 이렇게 해바라기를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나는 독버섯이다. 왜냐하면 머리 모양이 마치 버섯 같고 독하기 때문에 친구들이 독버섯이라고 부른대요. 근데 이거를 이 친구 같은 경우는 되게 긍정적이에요. 친구들이 나를 독버섯이라고 부르면 굉장히 싫고 그럴 것 같은데 이 친구는 그러지가 않아. 이거를 되게 즐거워해요. 그래, 맞아. 나 독한 거 맞아. 내 머리도 독버섯같이 생겼어. 그래, 나 독버섯이야. 그렇게 말을 해요. 되게 긍정적인 친구예요. 네. 그래서 이렇게 이미지북. 그리고 뭐 즐겁게 살고 싶다. 네, 이렇게. 이거는 이제 중학생이 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했는데요.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이미지북을 만들면 이 자존감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나의 이미지를 그런 훈련을 하면, 이미지를 높이는 훈련을 하면,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 자존감을 높이기 위해서 이미지북을 만들 텐데요. 지금 이것도 저희 수강생이 만든 건데요. 이렇게 만들 겁니다. 이따가 이렇게 돌려서 보내드릴게요. 우리 도혜숙 선생님 그림 그리면 그런다고 근데 그림 안 그리고 글로 써도 됩니다. 자, 이거 이제 돌려면서 보여드릴게요. 자, 그리고 이거는 나에게 나를 이야기하다 이렇게 제목을 해서 이거는 오늘 만들기는 힘들어요. 그런데 이 내용은 그냥 이렇게 편지 쓰듯이 나에게 하는 것처럼 이렇게 해도 됩니다. 그래서 그림 그리기가 힘들다고 하면 이렇게 나에게 편지를 쓰듯이 이렇게 하면 되고요. 아니면 또 이렇게 하셔도 돼요.
해프를 부르다가요 항상 부처님을 그리워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이제 또 이렇게 그냥 표시를 해봤고요. 다음에는 오늘 또 서원을 챙기면서 마음을 챙겼는가 하는 마음을 또 이렇게 그리고 왔어요. 그 다음에 무엇에 바빴는가, 나는 지금 무엇에 이렇게 바쁘고 있는가, 바쁘다 하는가. 그리고 새싹을 그대로 키우고 있는가, 바로 키우고 있는가, 지금 그 마음을 어릴 때 서원 세우고 그 마음을 지금 살고 있는가 챙기는 거고요. 그래서 또 그러면서 또 오늘 초심을 챙기고 있는가 해봤고 하면서 다 똑같이 내가 아는 대로 배운 대로 은혜를 나누면서 살자 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해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저 멀리 화성교당에서 온 김수정입니다. 예, 제가 원무교 생활을 오래 했는데 저도 이런 행사는 처음 사실은 저희 신랑 때문에 얼떨결에 참석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하는 게 사실은 되게 낯서네요. 오래전에 했던 거라. 그래서 저는 제가 전등이라는 이미지로 제가 표현을 했습니다. 제가 집에서도 그렇고, 그러니까 늘 이제 식구들한테서도 그런 표현을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저는 주변을 밝히는 제가 전등이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제가 직장 생활을 하면서도 제가 노인시설에서 간호파트 일을 하고 있는데 저희 어른들이 이제 저희를 많이 기다리시죠. 가면 모든 게 해결된다고 생각을 하시니까. 예, 그래서 제가 제 이미지는 전등이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길지는 않지만 이렇게 살면서 제 마음이 이렇게 표현을 좀 해봤습니다. 제가 제 마음이 처음에는 이렇게 봄이었던 것 같습니다. 원불교 생활을 하면서 결혼 생활을 하면서 직장 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늘 봄으로 시작을 했는데 어느 순간에 바람에 제 마음이 많이 흔들립니다. 촛불처럼. 네. 그래서 아직은 꺼지지 않았고요. 촛농이 조금씩 흘러내리고는 있지만 항상 촛농 또한 초의 일종이잖아요. 그래서 그 촛농을 다시 모아서 불을 밝힐 수 있는 게 또 초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희망을 잃지 않고 살려고 제 마음을 초로 표현을 했고요. 요즘에는 제가 조금 몸이 좀 불편을 느끼면서 자꾸 이렇게 마음이 많은 생각으로 채워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마음을 좀 비워내고 있는 그런 지금 시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제 마음에 이렇게 파도가 치고 있어서 제가 시를 정말 몇십 년 만에 써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 마음이라는 걸로 제가 시를 짧게 좀 썼습니다. 맑았던 하늘에 구름이 가득 차니 바람이 불고 파도가 친다. 바람에 흔들리는 나무가지처럼 내 마음이 요동친다. 나의 생각이 멀미를 한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배운 것처럼 제가 긍정의 힘으로 행복, 사랑, 불행, 욕심을 분리수거하려고 합니다. 많은 도움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그 이론 문화의 향기 오늘 이거 이미지 이거 만드는 거요. 아니 좀 뭔가 궁금했어요. 막상 해보니까 이런 걸 실제로 안 해보다가 이렇게 해보니까 감잡기가 빨리 오진 않았는데요. 제가 평상시 때 조금 느낌을 얼른 잡아서 그냥 표현을 해봤어요. 저는 감을 좋아해요. 홍시감을. 보기만 해도 참 행복하고 포만감이 옵니다. 그래서 이제 찬바람도 일고 이제 곧 가을이 올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가을 감나무 이렇게 표지로 한번 이렇게 그려봤고요. 제가 이제 이렇게 첫 장에 나는 잘 익은 선홍빛 감나무이고 싶다. 저는 그렇게 이렇게 앞장을 이렇게 정해봤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어린 감잎을 따서 봄에 감잎차를 덮어가지고 지인들하고 그 감잎차를 또 마신 적도 있고 참 반짝반짝 그 잎도 참 이쁘고요. 늦게 나오죠 감잎이. 그래서 이제 그런 그 경험도 좀 생각이 떠올랐고 가을에 늦가을에 11월 말경쯤 어디 산에 가면
입을 떨구고 홍시감을 잔뜩 매달고 있는 그 나무가 너무 환희처럼 다가와요. 그래서 나도 잘 감이 익은 감처럼 그렇게 삶이 되어서 나누고 나도 행복하고 같이 감을 나누는 그런 것처럼 그런 삶이 되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잘 익은 감은 또 잘 떨어져서 또 다음 봄에 또 싹도 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이미지를 한번 글 표현해 봤고요. 제가 이렇게 항상 사람들은 내 목표를 적고 그 이미지를 강하게 해서 해야 그 꿈을 이뤄갈 수 있다고 구체적인 그런 걸 쓰라고 하잖아요. 근데 실제로 제가 그런 걸 적어보고 그렇게 해본 경험이 그렇게 없어요. 근데 오늘 이 시간을 만들어서 이 시간이 그것밖에 할 게 없잖아요. 해야 되잖아요. 이렇게 해왔어요. 그래서 소중한 경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독서를 하고 글을 쓰고 그러한 활동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자신의 내면과 마주하는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근데 글로만 표현을 하면 조금 힘드니까 그래서 그림, 이미지 그리기 그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그런 활동을 통해서 조금 더 재미있게 나의 내면과 마주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이런 기회를 통해서 그 원불교 문화가 활짝 꽃이 피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문학의 이미지북 지금 만들기 체험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제 그 일반적으로 이제 사람들이 문학이라고 하면 좀 어렵고 고차원적이고 어떤 그저 좀 이게 뭐 지성 있고 격조 있는 사람들이 그 하는 걸로 쉽게 그 이제 생각들을 하고 있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부감도 많이 있죠. 이제 그래서 뭐 애초에 뭐 시라든가 수필이나 소설을 갖다 대할 때는 그런 거는 어떤 그저 범상치 않은 사람들만 이렇게 하는 걸로 인식들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누구나 가지고 있는 그 문학적인 소양을 제대로 그 표현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 쉽게 그 우리가 흔히 요즘에는 그 가령 시 한 편 이렇게 외우고 다니는 사람도 사실은 없고 그리고 또 그 책 한 권 또 읽지 않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이제 문학이라는 게 서점이나 어디 그런 데를 가야만 있는 것이 아니고 내 일상에서 내 생활 그 주변에서 항상 접하고 나도 그 행할 수가 있다는 거를 그 체험을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생각을 먼저 표현을 하고 그 생각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그 입을 열어야 되고 그렇기 위해서 그 표현의 방법으로 한번 그림을 먼저 그려보고 그리고 그 그림을 내가 한번 그저 설명을 하고 그 설명을 한번 이제 타인에게 전달하는 것을 글로 써보는 그 체험의 일환입니다. 고맙습니다.